당장 급등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만 2025년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한텐 사실 이만한 기업과 이만한 흐름이 긍정적인 이슈가 예고되어 있는, 확정적으로 예고되어 있는 섹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2차 전지 쪽에 지금 수급세들이 좀 꽤 강하게 그리고 유의미하게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꿈의 배터리 라고 우리가 시작을 했었던 그 2차 전지,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AI 시장의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는 우리가 전기차에만 국한되게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가 자동차가 나왔을 때 자동차 관련된 산업이 뜨면서 같이 뜬 기업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원유 회사, 기름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AI 시장이 떴고 기술력이 발달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걸 가동시키는 전력을 가지고 움직이게 하는 그 동력, 전기만 가지고 움직이지 않잖아요. 어떤 게 필요하느냐, 결국은 2차 전지다. 그리고 더 안전한 꿈의 배터리 인 전고체 배터리를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떠오르고 나서 자연스럽게 2차 전지 쪽에도 수급이 들어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지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 원동력이라는 관점에서 저는 지금 2차 전지가 잡아가기 꽤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2분기서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이 주식 무섭게 오를 겁니다 라고 이렇게 제목을 세워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좀 소개를 시켜드렸었던 기업인데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항상 여러 가지 종목을 던져놓고 하나 올랐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생색내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종목, 제가 잘 아는 기업, 그리고 제가 잘 아는 이 투자, 제 관점에서 그냥 박프로라는 사람의 투자 관점은 이렇구나 라는 관점으로 영상을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제 저랑 똑같이 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해라 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도 있구나, 이러한 관점으로 주식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생각으로 좀 하나라도 참고하시라고, 하나라도 배워가시라고 이런 취지에서 영상을 찍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점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강세, 그리고 이어서 이제는 순환으로서 포스코 쪽 그룹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 스마트 팩토리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2차 전지 쪽에 들어오면서 DX 기업 쪽에 더 강한 수급세가 들어왔고요. 뒤에서도 말씀드릴 리튬 관련된 수급세,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니켈 관련 수급세, 광물 관련된 수급세들이 우선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의미한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개인 매수세다라고 해서 우리가 안 좋게 생각할 필요는 절대 없어요. 어쨌든 개인들이 사줘야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위해선 개인들이 사주는 종목을 들어오겠죠. 외국인이 샀는데 움직이지도 않으면 그 종목을 누가 사겠습니까? 그렇죠? 3월 달에 우리 공매도 재개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 줄 때 우리가 이런 부분들 꼭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오늘은 전기차 2차 전지 시장에 세 가지 좀 긍정적인 요소가 들어오고 있다. 크게 세 가지의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세 가지의 근거로 앞으로 이 세 가지가 결국은 호재가 되겠죠. 그 호재를 모두 다 빨아들일 수 있는 그 오늘의 대박주, 이렇게 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오늘 영상 집중하셔야겠죠.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제가 2월 달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벌써 꽤 많이 대박주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요. 이 기업들 그리고 종목들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중간 점검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영상에서 이미 말씀드렸었던 가격에 도달한 기업도 있고, 아니면 수익 실현 관련해서 사실 제가 언급은 따로 안 드렸습니다만 이미 넘어간 기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절대 따라 사세요의 개념이 아닙니다.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놈이 얼마나 대단한 놈이길래
뭐 추천주, 대박주를 주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확인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니까 간략하게만 체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2월 6일에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렸었던 나인테크입니다. 나인테크 여러분들한테 2,300원 부근에 이렇게 소개를 드렸었고요. 상한가 도달 이후에 3,200원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50% 가까운, 좀 안 되네요. 한 40% 가까운 이렇게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자, 1차 목표가는 도달을 했고 그 이후 목표가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나인테크 이렇게 첫 번째로 체크를 좀 해봤고요. 자, 두 번째로는 2월 7일 다음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어보브 반도체입니다. 12,000원 후반대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드렸고요. 자, 지금 현재 주가가 최고 16,000원까지 이렇게 도달을 하면서 이미 사실 말씀드렸었던 업사이드 30% 그리고 저항 라인에서 물량을 소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보브 반도체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1차 목표가 말씀드렸었던 그 구간은 이미 도달을 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보브 반도체 괜찮은 흐름 나왔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YC캠 2월 9일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었던 기업입니다. 자, YC캠 또한 22,500원 요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37,000원 정도 도달을 하면서 한 20% 정도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이재용 회장의 상고심으로 인해서 M&A 관련된 기대감이 좀 줄어들었다는 점. 하지만 여전히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 제가 뭐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는 기업이니까 YC캠도 여러분들 꼭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입니다. 2월 10일 현대차의 전고체 배터리 자체 생산 관련된 이슈로 소개를 시켜드렸었던 기업이고 제가 41,700원 요때 좀 소개를 드렸었던 기업일 거예요. 자, 지금 48,750원까지 도달을 하면서 약 20%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가를 도달한 기업은 아니고요. 추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물대 소화가 꽤 걸릴 수 있다. 하락했던 폭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괜찮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두 번이나 강조를 드리고 있는 사실상 뭐 2월의 탑픽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퀄리타스 반도체인데요. 2월 10일 그리고 2월 13일에 두 번 팹리스 반도체 기업으로서 삼성 파운드리 핵심 인터페이스 IP 파트너 이렇게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초기에 소개를 좀 드렸었던 13,000원에서 17,480원 한 30% 가까운 이런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두 번이나 강조를 드렸다는 거는 그만큼 제가 강력하게 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다라는 얘기가 되기도 하니까요. 퀄리타스 반도체 뭐 보유 중이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녀 2월 일정 제가 또 영상 다뤄드리거나 하도록 할 테니까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네오셈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2월 11일에 삼성전자가 CXL 관련된 사업 쪽에 스멀스멀 돈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검사 장비 관련된 대장주인 네오셈을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네오셈 또한 이거 10,000원대에 말씀을 드렸고 9,000원대 내려가면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한가 터치하고 나서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목표가는 도달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삼성전자의 CXL 그리고 정부의 온디바이스 사업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서 네오셈 흐름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네오셈 도달을 했다라는 소식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에코프로 BM 제가 2차전지 과대낙폭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재무개선 관련된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있다. 저점 매수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좀 선호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렇게 에코프로 BM 2월 11일에 소개를 드렸었는데 12만원에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고점 한 13만원 가량 이렇게 좀 슈팅을 보여주면서 한 10%에서 한 12% 정도 이렇게 슈팅이 나온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다행히도 2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린 기업 중에서 손절 라인도 전부 다 말씀을 드리니까 뭐 손절가를 이탈한 종목은 없고요. 자, 그리고 영상에서 뭐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기업에 대해서 언급이 없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영상에서 언급을 드렸었던 뭐 기업들 주식 공부방 통해서 이런 식으로 뭐 꾸준히 코멘트를 좀 드리고 있거든요. 뭐 목표가, 뭐 소화 과정이 있다, 홀딩, 뭐 의견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방 통해서 꾸준히 여러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까지 코멘트를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공부방 참여 방법은 영상 중반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참여하시는 방법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본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글로벌 전기차 회사들의 캐파 확장이 이어지고 있다.
자, 이게 첫 번째 근거가 되겠습니다. 자, 골드만삭스는 중국 자율주행 가속화로 차량용 카메라 출하량을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아직까지는 전기차 인도량, 출하량 이런 부분이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자, 지금 자율주행이 하나둘씩 가속화가 되고 있어요. 왜? 테슬라가 중국 쪽에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자율주행하는 뭐 바이두라는 기업이라든가 이 자율주행 관련된 산업을 미국 쪽에다 주고 싶지 않거든요. 자체적으로 자율주행을 빠르게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를 휴머노이드로 보시고요. 자, 그래서 요런 산업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있는 중국에서 지금 차량용 카메라 출하량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1.26억 대가 나올 예정이고, 추가적으로 2030년까지는 3.43억 대까지 3배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자, 카메라 생산량이 3배로 는다라는 것은 결국 신차가 3배가 늘어난다는 거고, 자, 이거에 맞춰서 새롭게 전기차를 찍어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자, 실제로 상하이 쪽에 메가 팩토리가 대량 생산 그리고 캐파를 2배로 늘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40기가와트 정도인데 연말까지 80기가와트로 늘린다라는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활용될 예정인 분야가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 되면서 여기를 기가 팩토리를 스마트 팩토리로 가동을 시키겠다. 자, 그러면서 캐파 2배 증설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근데 생산량을 늘리는 건 알겠는데 결국은 이것도 수요가 받쳐줘야 가능한 거거든요. 자, 실제로 지금 테슬라의 모델 Y 주니퍼가 중국에서 꽤나 7월 달까지 매진이 됐다라고 얘기가 들릴 정도로 인기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전기차 시장의 캐파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 오늘 나온 내용의 전신인데 도요타가 미국 배터리 모듈 공장을 가동한다라는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4월 달부터 노스캐롤라이나 공장에서 생산이 들어갈 건데 앞서 말씀드렸던 테슬라 같은 경우에 40기가와트인데 도요타 같은 경우에 30기가와트예요. 자, 테슬라는 전기차 전문 기업인데도 40기가와트인데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내연기관차도 하고 있는 상황에 30기가와트면 꽤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내용을 보면 납득이 됩니다. 전기차 모델을 5개에서 7개로 확대를 한다고 하니까. 자, 근데 지금 관세 문제 때문에 공장을 지금 쉽게 짓지 못하고 있잖아요. 보조금 문제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미국에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야, 정말 세옹지마라고 인생지사. 그쵸? 자, 그래서 여기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가게 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제너럴 모터스에 공급하려고 했던 걸 도요타가 받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배터리 밸류체인을 이용을 하게 될 예정이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것만 이용하진 않을 걸로 보여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걸 이용한다면 여기에 어떤 양극재가 들어가느냐 아니면 어디 리튬이 들어가느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하나하나씩 추가적인 연쇄 작용으로서 낙수 효과로서 좀 수혜를 받아갈 수가 있겠죠. 자, 추가적으로 GM 지금 당장의 공급은 줄였지만 캐파를 증설한다기보다는 내연 기관차를 줄여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SUV를 전기차 모델로만 남겨놨고요. 추가적으로 전기차 모델을 점점 더 늘린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5년 아직까지는 그래도 휘발유 버전을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지금 LG 엔솔 쪽이랑 이제 합작 아틀란티스가 잘 안 되긴 합니다만 결국 이제 내년부터는 가동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지거든요. 가동을 안 할 건데 전기차 말고 요 휘발유 차를 중단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내년서부터 좀 전기차 다시 한번 좀 본격적으로 시작할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 관세 문제만 해결이 되면 시작할 것이다. 뭐 요 정도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특히나 대표적인 예시가 탑 머트리얼 쪽에서 나왔는데 회사가 시가총액이 1조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계약한 내용만 보게 되면 1조 2천억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마무시한 계약, 1조짜리 계약을 유럽 쪽 시장에서 해냈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도 중국 쪽을 좀 탈피하려는 움직임이겠죠. 탑머트리얼 거를 배터리 쪽에 납품을 한다라는 건. 그래서 유럽 쪽 시장 지금 재생에너지 100% 아리백을 조금 속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유럽 여전히 준비를 하고 있고 미국 시장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 요런 개념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전지 망한다, 끝난다라고 했지만 전기차 시장은 어쨌든 속도 조절을 할 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다. 이걸 좀 확인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사실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AI 시대에 동력을 적용하는 그 동력원으로서 2차 전지의 가치는 충분하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쪽에 세계 최대 AI 데이터 센터 건설을 추진을 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에도 영향이 분명히 있었는데 왜냐라고 한다면 ESS가 바꾸는 에너지 산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ESS 시장에 뭐가 필요하느냐?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하죠. 그걸 2차 전지로 간다. 바나듐 배터리라는 개념도 있고 아니면 LFP 배터리라는 개념도 있고 특히나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면 이건 사실 게임 끝이고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를 지금 2차 전지 기업들에서 다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AI 시대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배터리가 필수적이라는 거죠. 바나듐 배터리 안전하고 그나마 효율이 좋은 건 알겠는데 가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LFP 배터리로 사실은 지금은 좀 활용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아니면 엔션 배터리를 활용을 하는데 발열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화재에 관련된 부분을 좀 강화를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좀 믹스를 해서 좀 데이터 센터를 좀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전고체 배터리가 2027 년부터 해서 이제 상용화에 들어간다. 양산에 들어간다. 그래서 30 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2차 전지가 AI 데이터 센터와 충분히 엮일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그냥 단순하게 전력 관련주, 변압기 관련주, 전선 관련주들이 그냥 그전에는 전기 관련주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AI 관련주가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2차 전지도 전고체 시장의 개화와 함께 AI 관련주로 함께 AI 시대를 걸어가는 정확히는 뒤에서 밀어주는 후발주자로서 AI 시대에 분명히 가치가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조금 더 걸릴 수 있겠지만 슬슬 얘기가 나와 주고 있어요. 특히나 사이버 트럭, 테슬라 그리고 자율주행을 위한 사이버 캡 그리고 로봇 여기에 LNF의 하이니켈 양극재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사이버 트럭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모델이죠. 옵티머스 쪽에 LG 엔솔의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후 AI 그리고 AI 시대에 그 기술력이 가동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2차 전지의 배터리가 필요하다는 점 요것이 두 번째 좀 근거가 되겠습니다. 가장 심플하지만 가장 중요한 근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결국은 이게 가능해야 됩니다. 이게 가능하지 않다면 그냥 단순하게 전동 키보드나 전동 싱싱이 킥보드 그런 배터리 만드는 그냥 건전지 만드는 회사랑 다를 바가 없거든요. 이렇게 AI 시대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전고체 배터리 유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그럼 지금부터 2차 전지를 본격적으로 봐도 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바로 광물 가격 상승에 있거든요. 지금까지 광물 가격이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이 공식적으로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석탄과 액화 천연가스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을 했고요. 원유 농기계 대형차 픽업 트럭에 1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누가 봐도 테슬라를 저격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리튬 추출, 음극재 가공 기술 수출을 통제를 했어요. 한마디로 리튬 수출 안 하겠다. 땡큐죠. 리튬 가격이 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자원안보특별법이 시행이 되기 시작해요. 그 전에 뭐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광산이라든지 뭐 칠레 염호라든지 이런 분야에 있어서 포스코가 확보해 놨고 에코프로, STX 이런 기업에서 확보를 해 놓은 거를 제외하고는 추가적으로 이제 자원은 안 된다. 양보 못 한다 이거예요. 공급이 줄어듭니다. 중국의 공급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광산 개발이 줄어듭니다. 수요는 늘어납니다. 결국은 광물 가격은 상승을 하게 되겠죠. 실제로 미국 회계 컨설팅 업계 BDO에서 핵심 광물 수요가 2030년까지 4배나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왜? 단순하게 전기차 때문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선박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ESS라든지 요런 쪽에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예정이니까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은 줄어든다. 이제 다시 한번 2차 전지 기업들의 가치가 상승을 할 그런 시기에 왔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에코프로 그룹이 작년 영업 손실을 3,145억을 봤습니다. 말 그대로 영업 손실이에요. 왜 영업 손실을 받느냐? 결국은 재고 자산 평가 충당금 이것 때문이었는데 재고 자산 뭐냐? 광물. 광물의 그 자산 평가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영업 손실로 찍혔다.
이게 회복이 된다. 자연스럽게 적자 전환한 게 흑자 전환이 된다.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기업에서 이제 NCM 배터리 쪽만 많이 활용을 좀 했었는데, 고압축 밀도 LFP를 양산을 하겠다. LNF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 연구가 아니라 ESS 쪽에 들어가는 고밀도 LFP, LFP의 성능을 높이는 쪽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쪽에서도 지금 당장 뭐 리튬 보유하고 있으니까 활용해야겠죠. 이런 것도 활용하기 위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중국의 관세부가 되니까 우리가 리튬 더 싸게 줄게, 싸게 팔게, 우리 거 사. 이렇게 하면서 지금 다시 한번 매출을 늘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 기업들 특징 중에 하나인데, 니켈을 굉장히 많이 광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니켈 가격이 굉장히 많이 타격을 받았던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가 NCM 배터리 쪽에 니켈 함량이 높은 NCM 쪽에 강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니켈을 상당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기도 했었죠. 자, 2024년 12월 23일에 재고가 최고치를 찍어버리고요. 가격이 최하락을 찍어버립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이제 작년에 보냈는데, 이제 향후 AI 시대를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 때문에 반등이 나올 것이다. 언제? 25년 2월 달로 좀 예측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재고가 줄어들고 수요가 늘어나면서 2025년 2분기서부터 광물이 늘어나게 되면 2분기 실적서부터는 아까 봤던 그 적자, 이 적자가 자산 평가의 하락이었는데, 이게 오히려 자산 평가의 가치 증가로 늘어나게 되면 2025년 2분기서부터는 이게 흑자 전환으로 돌아서면서 다시 상승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 포인트가 2분기가 될 거고, 자, 2분기 실적이다라고 함은 이제 4, 5, 6월입니다. 그래서 분기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이기 때문에 7월, 정확히 시기로는 하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하반기서부터는 저는 2차 전지의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하반기에 또 하나의 대박 이슈가 있죠.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 생산 들어간 결과가 이제 현대차가 3월 달부터 들어갈 것이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하반기에 시제품 공개한다고 했으니까 하반기에도 전고체 관련된 이슈들 나오면서 니켈 관련 이제 가격 상승을 하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좀 시대가 2025년 하반기 때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한국판 IRA 관련된 지금 법안도 발의가 됐고, 이제 어떻게 좀 흘러가느냐.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뭐 최근에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서만 좀 시끌시끌한데,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AI 시대에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인 이제 2차 전지, 향후 어떻게 흐르게 될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만 기억을 한다면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줬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서 단순하게 싸서 반등이 나온다가 아니라 이러한 근거들로 수급세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근거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가져온 2차 전지 대박주 이 세 가지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모아가면 분명히 어마어마한 상승이 기대되는 기업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오늘 제가 가져온 대박주 꼭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는 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가져온 대박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렸던 주식 공부방 들어오는 방법 말씀드리고 영상 대박주 마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먼저 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가 뭔데 방을 운영을 하냐? 너 뭐 사기 불법 이런 애 아니냐?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저는 투자 자산 운용사 자격증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전문 자격을 가지고 있다. 전문 자문 인력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도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자문력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공식적으로 전문가라고 하면 결국 전문 자격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전문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고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이상한 내용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내용들만 말씀드리고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 참여 방법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1668-5284번으로 여러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뭐 구독 한 번 더 누르시면 안 됩니다.
구독 취소되니까 좋아요만 눌러주시고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1668-5284번으로 구독이라고 지금 바로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번호가 좀 특이하죠? 010 이런 번호 아니고요. 자, 010 이런 번호는 사실 불분명하잖아요. 어떤 핸드폰인지도 모르고. 자, 1668-5284번 요거는 여러분들 뭐 홈쇼핑이나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말 그대로 수신 전용 번호입니다. 그래서 이 번호로 전화를 드릴 수가 없어요. 수신만 가능한 번호예요. 왜 이걸 만들어 놨냐면 여러분들 개인정보 이거 초대 링크 발송해 드리고 바로 파기가 되게 따로 제가 발급을 해 놓은 번호니까요. 여러분들 뭐 개인정보 뭐 팔린다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그런 경우 많은 걸로 알거든요. 그런 부분 여러분들 안심하시라고 이렇게 1668-5284번으로 만들어 놨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들 걱정 없이 들어오셔도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일단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언제 유료로 전환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무료라고 해서 뭐 허접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또 유튜브 복귀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셨다면 유료로 바뀌어 있어도 무료로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도 영상에선 무료라던데요?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들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게 이렇게 링크 발송해 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시고 1668-5284번 이건 제가 약속드리도록 할게요.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마지막으로 좀 추가적으로 안내 말씀을 좀 드려보면 여러분들한테 꾸준히 당일 주도주 이런 것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얼마만큼 한 달 정도 보는지 2달 정도 보는지 몇 % 상승 여력 보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주가 목표 주가 그리고 매수 가능 구간까지 전부 다 종합을 해서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보시더라도 중장기 사실 뭐 날마다 매매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냥 넣어놓고 한 달 정도 딱 보유하면은 상승하겠다 싶은 종목들 제가 이거 보고서 형식으로 리포트 형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요 방에서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 좋겠고 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서도 시장 하루 종일 못 보고 계시는 분들 요 보고서 하나만 딱 보시고 아 오늘 시장이 이렇게 돌아갔구나 내일 이런 일정이 있구나 체크하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참여 방법 뭐라고 말씀드렸죠? 1668-5284번 구독이라고 구독 눌러주시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이들 참여해주시고 오늘의 대박주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요. 아직까지 안 하신 분들은 전송 미리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대박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대박주는 바로 에코프로 BM입니다. 최근에 많이 좀 언급드리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자, 제가 세 가지 좀 근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이 세 가지 근거에 가장 좀 부합한 기업이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번 좀 가져오게 됐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글로벌 전기차들의 캐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캐파 확장에 공급할 수 있는 캐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고체 배터리가 반드시 필요해집니다. 그래야 AI 시장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광물 가격 반등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느냐.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져갈 수 있는 그 기업이자 종목이 에코프로 BM이다 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는 캐파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지금 에코프로 그룹 쪽에서 이 에코캠이라는 이 합작 회사를 양극재 생산 공장을 캐나다 쪽에 이렇게 지금 지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동도 못 하고 있죠. 관세 관련된 부분도 있고 포드 같은 경우에 여전히 좀 주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제네럴 모터스에서 공급을 못 해서 지금 도요타 쪽으로 수급을 가지고 간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지금 포드 쪽이 다시 한번 가세를 해주면 좋은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도요타 쪽에도 충분히 양극재 관련된 수요가 들어오게 된다면 지금까지 늘려놨었던 에코프로의 캐펙스 캐파를 늘리는데 활용되는 그 돈이거든요.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지금 적자 전환을 한 건데 이거를 이제는 수익으로 돌려줄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첫 번째 캐파 글로벌 전기차 회사들의 캐파에 대한 수혜를 가져올 수가 있겠고 자, 두 번째로는 전고체 배터리 연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지금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는데 이걸 에코프로 BM 쪽에다 넘깁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현대차와 함께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 자, 이게 성공적으로 나온다면 SK온,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측에서도 에코프로 BM의 전고체용 전해질을 활용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전고체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다는 거. 그리고 그 시제품이 3월 달에 생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삼성 SDI 쪽에서도 하반기에 나오기 때문에
양극재 기업들 중에서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 중에서 전고체 관련된 수혜를 가장 먼저 가져갈 수도 있는 기업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로봇 관련주로서도 수혜를 받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이게 두 번째 근거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니켈 가격 전망이 2분기서부터 반등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니켈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출하하는 제조사가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자, 그래서 니켈 가격이 반등을 하게 됐을 때 가장 먼저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기업이 에코프로 그룹주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최근 들어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그린 에코 니켈을 인수를 했습니다. 최근에 돈을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연간 매출 3천억에서 4천억이 바로 찍힐 것이고 영업이익 1,000억 원을 달성을 할 수가 있다라고까지 공식 입장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거를 현금 출자로 샀어요. 돈으로 샀거든요. 결국은 돈을 투자해서 이 니켈을 광산을 인수를 한 겁니다. 근데 투자값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에코프로 그룹의 밸류체인을 보게 되면 가장 최후방에 위치한 게 에코프로 BM과 EM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머티리얼즈 쪽에서 알아서 니켈 싸게 만들어서 가져오면 BM에서는 니켈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양극재를 더 비싸게 팔 수 있어요. 어디서? 캐파 늘려놓은 북미 공장에서. 자, 이러한 하나의 히스토리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전해질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캐파도 지금 에코프로 HN 쪽에서 2차 전지 반도체 소재 생산 위한 전초 기지를 준공에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캐파도 사실 부지 확보 정도는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에코프로라는 커다란 이 그룹보다는 가장 수혜를 직접적으로 많이 받아갈 수 있는 이 하나의 사이클의 최후방에 있는 에코프로 BM이라는 기업을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왔다는 거. 자, 자세한 내용은 차트를 보면서 설명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도 공부방에서 1차 목표가 부근입니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던 기업인데 1차 목표가를 도달을 했는데도 가지고 왔다는 거.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1차 목표가를 말씀을 드릴 때 이 매물대 저항선을 1차 목표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항받고 떨어질 수 있다면 1차 목표가라는 게 맞으니까. 근데 저는 이번에 뚫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오히려 비중 확대 내지는 홀딩이라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께는 오히려 이 라인이 1차 매수가가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인 13만 5천 원, 요 매물대 하단에 있는 매물대 중에 최상단입니다. 요 상단 매물대 아래에서만 물량 잡아가면 충분히 그 다음 매물대인 20만 원 좀 넘죠. 요 구간까지 제가 2차 목표가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21만 5천 원까지는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구간이겠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장대 양봉이 쭉쭉 나오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장기간 물려있는 물량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물량 소화를 좀 들어가고 있고 어쨌든 거래량은 상당히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완전 바닥에 위치는 하지 않으면서 좀 물량을 소화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간은 좀 필요하겠지만 상방 그리고 업사이드는 굉장히 많이 열려져 있다. 자, 그렇다는 건 우리한테 시간이 많다라는 얘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여유롭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추천드리는 종목들 중에서도 에코프로 BM 요거는 좀 여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요런 개념으로 좀 접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방은 요 다음 매물대죠. 요 라인 한 12만 원대까지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한 10% 정도 열려져 있는 구간에 위치를 했고요. 상방으로는 한 40% 정도 열려져 있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다운사이드보다 업사이드가 더 큰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매수하기에 매력적인 구간이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동향 체크를 해볼 텐데 여전히 연기금들의 물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으로 좀 체크를 해볼까요? 자, 금액으로 보면 좀 명확하죠? 오늘도 30억이 들어왔고 어제도 10억이 들어왔고 최근 들어서 30억, 50억 쭉쭉쭉 들어오면서 최근 들어온 금액대만 보더라도 거의 1,000억대, 2,000억대 가량을 연기금들이 요 아래 구간에서 굉장히 많이 잡아놓은 것으로 보여져요. 자, 외국인들도 이제 좀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 매도세가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3월 달부터 공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패시브로 물량을 미리 매도를 좀 해놓고 다시 한번 좀 물량을 3월 달서부터 좀 잡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2차 전지 분야가 공매도를 굉장히 많이 시름을 겪었었던 분야인데 공매도가 다시 가능해지려면 그리고 공매도가 가장 많이 들어왔었던 구간이 바로 여기에요. 요 아래에서는 공매도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었거든요. 지금
공매도 수량 이렇게 체크를 해놨는데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잖아요, 여기서. 자, 그렇다는 거는 결국 상승하라는 데 있어서 외국인들의 현물이 들어올 수 있었던 그 근거 중에 하나가 고점에서 공매도를 칠 수 있었기 때문에 부담 없이 가격을 올렸던 거죠. 자, 한마디로 공매도가 시작되게 되면 상승하는 그 상승 랠리에 힘을 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3월 부근이 될 거고, 저는 외국인들이 요때쯤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대로 하반기서부터, 정확히는 2분기가 끝나는 시점부터 이게 니켈 관련된 부분들도 있겠고, 하반기에 전고체 관련된 이슈들도 있겠고, 하반기에 굉장히 많은 2차전지 쪽에 호재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3, 4, 5, 6월 정도에는 우리가 2차전지를 좀 천천히 잡아가도 괜찮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 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텐데, 자, 주봉으로 보면 너무나도 여전히 바닥에 있다라는 게 좀 보여져요. 본격적인 상승을 만들어주기 그 전 구간에 끽해봐야 요거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바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급속도로 상승을 만들어줬던 요 구간을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물량 소화를 못하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요 상승을 소화해주는 요런 상승세를 제가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 포인트가 20만원 포인트가 되겠다. 왜? 여기서 한번 바닥을 형성했었던 구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천장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그어보면요, 요렇게가 되겠죠. 그럼 한 개가 더 보이네. 아니, 두 개가 더 보이네. 자, 여기 하나 보이고요, 여기 하나 보이고요, 여기 하나 보이고, 네 개네. 여기까지 하면 다섯 개네. 그래서 다음 상승은 20만원대 까지는 우리가 여유롭게 볼 수 있겠지만, 요때는 우리가 오늘의 영상에서는 1차 목표가가 되겠고요, 지난번의 영상에서는 2차 목표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만원까지 한번 천천히 잡아가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당장 급등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만, 2025년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이만한 기업과 이만한 흐름이 긍정적인 이슈가 예고되어 있는, 확정적으로 예고되어 있는 섹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좀 에코프로 BM을 가지고 왔고요. 제가 공부방에서 공유를 드리는 것처럼 에코프로 BM 관련해서 뭐 관련된 특별한 이슈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뉴스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의견까지 차익 실현 뭐 홀딩 뭐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와 직관되는 특별한 위치에 있거나 좀 이슈가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코멘트까지 달아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공부방 반드시 좀 참여를 하셔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웬만하면 좀 참여를 하십시오. 자, 1668-5284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놓으시면 되겠고요. 제가 영상 링크, 댓글 링크에도 이렇게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댓글 확인하고 직접 들어오셔도 돼요. 근데 요 방에서는 제가 신규 종목 추천 이런 거 안 나가거든요. 제가 요거 항상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있는데, 요렇게 신규 종목 추천 나가는 방이 아닙니다. 그래서 댓글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냥 영상에서 말씀드린 뭐 에코프로비엠, 뭐 필옵틱스, 아니면 그런 기업들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신규 종목 그리고 보고서 앞서 말씀드렸던 거는 문자를 남겨주셔야 됩니다. 1668-5284번으로 문자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방에서는 제가 뭐 잡다구리한 얘기들도 좀 하거든요. 똑같이 운영하고 있는 방은 아닙니다. 보고서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직접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도권 금융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회사 차원에서 머리를 싸매고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그 자료를 제가 이렇게 오픈된 장소에다 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 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런 자료들은 못 나갑니다.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 나오는, 그리고 애널리스트 분들, 물론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런 자료들은 인증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668-5284번으로 문자를 남겨놓으셔서 그냥 요 방 들어오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둘 다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보고서 나가는 요 방 들어오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편하게 좀 하시면 되겠고, 에코프로 BM 이제 관련해서 이제 참고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급변할지 모릅니다. 오늘의 상황과 내일 갑자기 전기차 뭐 공장이 파파방 터질 수도 있는 거, 그건 모르잖아요. 전기차 화재 났을 때 뭐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계엄령 터졌을 때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하루 걸러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상황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웬만하면 좀 방을 들어오시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나으실 것이다 말씀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니까 1668-5284번으로 문자 남겨놓으시고 많이들 참여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린다는 마무리 멘트로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장이 꽤 좋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기분이 좋아서 맨날 웃을 때마다 싱글벙글하면서 영상을 촬영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또 얼마나 또 즐거우시겠습니까? 즐거운 시간 함께 너무 취해 있지도 말고 또 너무 조심하지도 말고 적당히 잘 즐겨서 이제 저랑 같이 여러분들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전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기를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덕프레였습니다.